영진이 가면 길이 됩니다. 글로벌 영진. 영진 전문 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권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구시청을 찾았습니다. 홍준표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야당의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첫 인사부터 단절된 동서가 주제였습니다. 아버님은 선산이고 어머니는 칠곡분이신데 예, 또 제 처갓집은 또 저쪽 호남입니다. 나하고 비슷하네. 홍 시장은 홍 원내대표에게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2030년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천까지 가려면 뭐 하루 전에 가고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 1시간 거리로 뒤에 신공항으로 와서 바로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홍 원내대표는 홍 시장에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이 저희당 의원이라서 국토교통위원장한테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사람은 달빛 내륙철도를 고속철이 아닌 고속화 일반 철도로 건설하는 건 관계없지만 반드시 복선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대구에서 광주까지 총 연장 19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를 담은 특별법에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4조 5천억 원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만큼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정부 설득과 물밑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5년 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앞으로 줄 소송이 예상됩니다. 정석헌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 원,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포항 시민이 승리했습니다.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방불케 하는 한낱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떳떳하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승소를 했습니다. 이로써 소송인단 5만여 명은 5년여 동안 변론 19차례 재판부가 5번 교체된 끝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보고서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됐기 때문에 승소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트라우마 등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서름과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지진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아찔하고 뭐 속이 울렁거리고 그러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간호하시고 요양병원 계실 때 그때 최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두 차례 지진 때 포항에 거주한 주민은 51만여 명.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소송에 나서면 위자료 배상금 규모만 1조 원을 넘습니다. 지진 피해 특별법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는 내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포항 시민들에게 배상의 길이 트이면서 줄 소송이 예상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대구 경북 124개 시험장에서도 오늘 수능 시험이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 취재 내용 듣고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었지만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의 굳은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행여 부담이라도 될까? 먼 발치에서 자녀의 뒷모습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깊은 간절함으로 가득합니다. 18년 전에 꼬물꼬물 태어났던 아이들이 이제 첫 출발을 이제 하는 것 같아서 이 관문 잘 통과하고 하던 대로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길었던 시험 시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수험생들이 하나둘 시험장을 빠져나옵니다. 큰 시험을 무사히 치렀다는 안도와 함께 그동안 노력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허탈함도 감출 수 없습니다. 굉장히 후련하고요. 실수 없이 다 공부해왔던 거를 전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이 배제된 이번 수능에서는 변별력과 난이도 조절도 일단 합격점을 받고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 지난해 수능과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고 수학도 초고난도 문항은 없었지만 변별력 유지를 위한 까다로운 문항이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의 고전 지문을 원래 잘 못하는데 준비를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잘 안 읽히고 당황스럽고. N수생 비중이 크게 높아진 올해 수능의 결시율은 1교시 기준 대구가 7.95%, 경북이 10.1%로 지난해보다 낮았습니다. 수능 시험 성적표는 다음 달 8일 지역 교육청이나 출신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수능은 끝나지만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는 지금부터 시작되겠죠. 올해 수능 시험 출제 경향과 지원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송원학원 차상로 진학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수능의 가장 큰 변수이자 최대 관심사 역시 킬러 문항 배제였습니다. 실제로 초고난도 문항이 오늘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수능은 정부의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첫 수능이었습니다. 이 초고난도 문제는 없었고 9월 모의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치러진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구성면에서 매우 흡사하고 그리고 최상위권부터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난이도 문항을 골고루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영역별 난이도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국어 수학이 좀 어려웠다 이런 분석을 제가 봤는데요. 네네. 지난해와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어 영역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고 올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도 약간 어렵게 출제되어서 전년도보다 아마 수능의 변별력이 확보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국어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학영은 어려웠던 지난해 수능보다는 약간 쉬웠지만은 까다로웠던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 수학영역 또한 이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점자 수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미적분의 난이도를 작년 수준으로 조절하려는 의도도 엿보였습니다. 네.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던 9월 모의평가보다도 약간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올해는 특히 재수생을 비롯해서 N수생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지난 3년간 졸업생의 국어 수학 표준 점수 이제 평균을 보게 되면 재학생의 모여가 10점 정도 높았습니다. 올해도 아마 수능 준비 기간이 재학생보다 긴 이제 N수생들이 대체로 우수한 성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N수생들이 선호하는 의학계열이라든지 반도체와 같은 첨단학과의 솔림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아마 합격성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어집니다. 그 예상보다 수능을 잘 치러서 수시 지원보다 상위권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수능 성적을 얻게 되면 이럴 경우 이제 수시보다 정시에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합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학별 고사를 응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될 게 수능 성적이 아직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예상 점수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으로 보수적으로 이제 성적을 추정해서 대학별 공사에 응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수시에 상향 지원이 많은데요. 이 가채점 예상 점수가 낮아서 정시에 원하는 대학을 가기 힘들다면
남아있는 수시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뭐 그것이 논술이든 면접이든 간에 대학별 교사에 아마 사활을 걸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년 만에 추진되는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을 놓고 관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이용객 감소와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은 재정 부담이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운송원가 감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서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시민 공청회에서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조정안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용역을 통해 제시된 조정안은 세 가지로 현재 성인 기준 1,250원인 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250원, 300원, 350원 올리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20% 이상 인상하는 겁니다. 대구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이용객 감소에다 운송 원가 상승으로 지난해 시 재정 지원금이 4,800억 원이 넘어 2018년에 비해 2천억 원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가 회수율이 시내버스는 42%, 도시철도는 19%로 크게 떨어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한 인상에 동의하지만 갑자기 20% 이상 올리는데 부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에 이 공공요금을 2자를 달고 인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구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등 자동차 중심 도시로 가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지 않느냐라는 부분과 그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가는. 또 버스 회사와 교통공사에 뼈를 깎는 재정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대구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등 체감형 교통정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하게 요금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요금을 올린 것만큼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대구시는 이번 인상안을 토대로 공공요금 물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다른 시도 요금을 감안하면 대구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1,600원대 이하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금 인상만큼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마약과 불법 촬영물, 투자 사기까지 최근 주요 범죄 공통점은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인데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 디지털 포렌식이 범죄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디지털 포렌식, 한현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가명으로 텔레그램 계정을 만들어 마약류를 사고 팝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마약 판매상과 구매자 모두 대담하게 만듭니다. 실제 최근 대구 클럽에서 마약을 사고 팔다 88명이 붙잡혔는데 이때도 텔레그램이 이용됐습니다. 클럽 종업원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입한 마약류를 손님에게 되판 건데 압수된 마약류만 3,3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었습니다. 당시 마약 유통책은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고 위성까지 수사를 확대해 공급책을 대거 검거했습니다. 포렌식 기법이 텔레그램 보안도 해제할 만큼 진화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은 보통 그 사용자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많이 보호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증거를 찾고 수집하고 있고 실제로도 뭐 투약이나 마약 사건 아니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여러 유연 증거를 찾아서 이처럼 마약과 불법 촬영물, 투자 사기, 이상 동기 범죄 등 중요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범죄 해결의 열쇠가 되면서 분석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경찰청 분석 건수는 2018년 2,000건에서 올해는 10월까지 3,5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디지털 포렌식을 피하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건데 분석관들은 여기에 맞서 끊임없이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기술 업데이트에 주력을 하고 있고 항상 최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찰청이나 다른 시도청 또 해외 다른 수사기관과도 협력을 계속하고 있고 전문 분석관 8명이 한 달 평균 400건을 분석하는 상황. 디지털 포렌식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확충이 중요해 보입니다. TBC 한연호입니다. 지난해 8월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봉화군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이 광산업체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같은 해 10월 같은 광산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동청은 이 사고로 광부 2명이 갱도에 갇혀 있다 구조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4일 영천시 대창면 야적장에서 난 불이 40여 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흘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인력 240여 명과 장비 7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오늘 오후 4시쯤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로 창고와 기숙사 건물 그리고 폐전선 6,900여 톤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2분쯤 구미시 황상동 한 식당에서 LP가스가 폭발해 식당 관계자 등 3명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가 누출되는 과정에 누군가 담뱃불을 켰다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족시인 이육사 기념관 개관식이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 여사와 손병휘 안동 이육사 문학관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구시 남산동 시인의 고택 자리에 건립된 기념관에는 시인의 행적과 관련된 영상과 사진 등이 전시돼 있고 앞으로 대구 문학관, 안동 이육사 문학관과 협업해 전시물들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 확정에 대해 포항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수도권 분원 설립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포항 본원의 실질적인 규모 확대와 기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포항 범대위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스코홀딩스를 비판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 포스코는 수도권 분원 설립에도 연구개발 사령탑 역할을 하는 포항 본원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이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UAM 시범 사업과 상용화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기반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버티포트 구축과 운영, UAM 교통관리 서비스와 교통관리 솔루션 개발, 통합 플랫폼 서비스 등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2030년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중남부권 UAM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